네, 이번에는 숫자 손글씨 이미지를 다층 퍼센트론 신경망을 이용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앱을 열고 콜앱 서버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했다면 초기화를 하고 램과 디스크 정보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필요한 패키지를 가지고 옵니다. 셀을 실행할 때는 마우스 클릭을 누르거나 Shift Enter를 누르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처리를 위한 넘피 패키지, 그리고 각종 플러스를 데이터 가시화를 위한 Matplotlib 라이브러리, 그리고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 밑에 케라스 관련돼서 모델, 레이어스, 유틸스, 데이터셋까지 패키지를 가져옵니다. 다음에는 숫자 손글씨 데이터셋을 불러오는데요. mlist.load data라고 하면 xtrain, ytrain, xtest, ytest 이렇게 쌍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앞에 쌍에다가 쉼표, 뒤에 쌍. 그래서 앞에는 훈련셋, 뒤에는 시험셋 이렇게 가져오고요. 이것을 형태를 보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봅니다. 할 때 xtrain.shape 하면 xtrain의 형태, ytrain의 형태, xtest 형태, ytest 형태를 프린트 해볼 수 있고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 mlist.load data라고 하면 구글 API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에 mlist.mpz 파일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구글 콜앱 서버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로드 데이터에서 이제 쉐입을 보면 xtrain 쉐입은 6만, 28, 28 이렇게 되어 있고요. ytrain은 6만, xtest, ytest의 형태는 동일하나 만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샘플 수, 뒤에는 행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 언더바 트레인은 이제 데이터, 즉 이미지이기 때문에 행열 2차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2차원으로 된 이미지가 6만 개. y 트레인은 그 이미지가 나타내는 숫자 값 0에서 9까지 숫자 값이 적혀 있는 수치로 된 데이터가 이제 6만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풀어볼 테스트할 샘플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패키지에서 가져온 Matplotlib의 plt.imshow 해서 이 안에 어레이를 집어넣으면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xtest에 0이라고 한다면 총 10,000개의 샘플 중에 첫 번째 샘플,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에 해당하는 값, 여기서는 행렬, 그러니까 28 곱하기 28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미지 형태로 보여질 수 있겠죠. 그리고 컬러맵을 그레이 형태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실행하면 x 언더바 텍스트의 첫 번째 샘플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게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딱 보면 이게 한 7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실제 여기에 있는 라벨 값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y 언더바 테스트의 첫 번째 라고 보면 여기 7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일단은 우리는 이제 x테스트나 y테스트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답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x테스트만 있고 y테스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에 이런 이미지를 놓고 AI 모델이 이 이미지를 보고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지 맞추는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인공지능 모델에 이러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해당하는 숫자를 출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용으로 y테스트까지 한번 봤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에 대해서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만 보면 뭐 0, 1, 2, 3, 4 해서 9까지 초등학생
또 유치원생이라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지만 인공지능 모델은 전혀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숫자를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망 모델의 훈련셋 가지고 훈련을 한 다음에, 즉 이미지와 라벨, 지도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X테스트를 입력해서 그걸로 추론한 Y프레드를 얻는, 그리고 Y프레드랑 Y테스트랑 비교해가지고 평가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셋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훈련셋 6만 개 중에 다 볼 필요는 없고 한 100개 정도만 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표출할 때는 plt.servplot라고 하면 여러 개 행과 열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10개 행에 10개 열, 총 100개를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겨 사이즈가 10,13, 세로가 조금 길게 위에 라벨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리고 이 틱을 없애면 원래 눈금이 나오는데 이런 옵션을 주면 이제 눈금 없이 이미지만 깔끔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피겨랑 축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에서 AX 폼은 돌면서, 즉 한 개씩마다 IMshow와 이미지를 표출하고 또 그 위에 타이틀까지 지정하면 됩니다. 총 이게 100개가 쭉 돌 텐데요. 그래서 Xtrain 0에서 99, 총 100개의 샘플이 표시가 되고요. 컬러 맵은 그레이, 그리고 그 타이틀은 라벨 값을 그 위에 상단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플랫 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뿌려집니다. 이미지랑 타이틀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는 훈련셋입니다. 신경망의 학습할 훈련셋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5, 0, 4, 1, 9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밑에는 이미지, 그 위에는 라벨 것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썼다 보니까 한국에서 쓰는 숫자랑 조금 차이가 남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사람이 봐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5, 이게 5가 5처럼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엠리스트를 사람이 분류한다 하더라도 정확도가 100%가 되지 않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셋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학습을 하기 위해 용이한 형태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데이터 전처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적용할 거는 먼저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다층 퍼센트론의 입력으로 2차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2차원이라고 하면 첫 번째 차원은 샘플 수, 그 다음에 특징 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Xtrain에 리쉐입을 하는데 원래는 6만 개 28인데 그걸 6만 개에 784개, 즉 2차원인 28 곱하기 28을 784개의 1차원으로 바꿨죠. 그래서 샘플이 6만 개가 있는데 한 개의 샘플은 784개의 벡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쉐입 형태를 바꾸고요. 쉐입 형태를 바꿨더라면 그 정수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실수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0은 0.0, 255는 255.0 이렇게 바꾸고 나누기 255로 하면 최종적으로 0은 0.0, 255는 1.0으로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0과 1 사이로 정규화를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Xtrain에서도 그렇게 하고 Y테스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벨에 대한 전처리도 수행하는데요. Ytrain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볼까요? Ytrain을
0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한번 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 0,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이 샘플 하나가 숫자 하나로 돼 있죠. 그걸 투 카테고리칼이라고 하면 원핫 인코딩이 되어서 0은 1, 0, 0, 0, 0, 0, 뭐 1은 0, 1, 0, 0, 0 하고 0 뒤에 끝까지 0, 그리고 2는 0, 0, 1, 0, 0, 0 이렇게 총 10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자신한테 해당하는 인덱스만 1이 되고 나머지 0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to categorical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원핫 인코딩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원하는 인코딩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모델의 출력과 또 정답과 비교해서 그 손실 오차를 계산해서 그걸 이제 네트워크에 갱신할 텐데요. 그런 모델의 출력과 동일한 형태로 정답을 줘야 이거를 손실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인코딩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시퀀셜이라고 하면 가장 케라스에서 간단하게 쌓을 수 있는 모델은 이제 시퀀셜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고 있고요. 총 3층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ense의 입력이 28 곱하기 28, 784개의 입력이 되고 그 첫 번째 층의 출력이 64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은익층에서는 주로 렐루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층은 여기는 생략되어 있으나 이전 층의 출력이 지금 층의 입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64개를 입력해서 32개의 출력이 나오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32개 입력해서 마지막 층, 출력층은 10개의 수치가 나와야 되죠. 10개의 수치가 나오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맥스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소프트맥스로 지정하게 되면 10개의 각 수치, 10개의 각 벡터의 레인지는 0.0과 1.0 사이로 되고 그 10개의 수치를 다 합을 하면 1이 되게끔 그렇게 출력을 바꾸는 활성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델의 아키텍처를 정의했다면 모델을 컴파일을 하는데요. 컴파일할 때 손실은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좀 긴, 발음하기 긴 이 손실 함수를 쓰는데요. 이거는 그 다중 클래스 분류할 때 그런 원하드 인코딩 된 정보와 모델의 클래스 수만큼 나오는 모델의 아웃풋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손실 함수고요.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을 사용하고 이때 사용할 매트릭을 accuracy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컴파일하면 이제 이 모델은 학습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전처리 코드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출력을 해보면 플랫 언더바 모델이라고 하면 현재 모델 형태를 이렇게 가시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층은 784개, 첫 번째 층은 784개를 받아서 64개 출력, 두 번째 층은 64개 입력받아서 32개 출력, 또 32개 입력받아서 최종 10개의 출력이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컴파일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모델.fit 하면 학습이 되는데요. 여기에 학습할 때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 x 언더바 트레인, y 언더바 트레인. 그래서 훈련셋의 데이터와 라벨 값을 넣어줘서 이제 지도 학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32개라고 하면 32개의 샘플을 학습시켜서 네트워크를 갱신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은 32개 풀고 정답 비교해서 손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손실만큼 학습률을 곱해서 네트워크를 갱신하고요. 그런 식으로 32개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이 X트레인, Y트레인 전체 데이터셋 자체를 총 100번 반복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핏 돌면 학습시키면 그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나오고 지금 100-20, 100-21 이런 식으로 에포크마다 이렇게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면 여기 1875에 하나 이렇게 올라가죠. 배지 사이즈가 한번 돌면 이렇게 하나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로스랑 애큐러시는 훈련셋에 대해서 로스 애큐러시 평균을 구해서 계속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했던 이 로스 값은 앞서 정의한 컴파일 할 때 정의할 때 우리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고 매트릭은 애큐러시를 썼는데요. 그 정의한 함수에 의해 출력되는 값들이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에 계산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애큐러시는 아까 우리가 지정한 애큐러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큐러시가 0.9984, 이 말은 99.84%의 어떤 정확도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정확도는 이 모델의 정확도라기보다는 학습셋, 훈련셋에 의한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셋을 지금 총 100번이나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정확도를 뭐 높다고 해서 실제 내 모델이 99%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능 문제를 치는데 모의고사를 뭐 100번 정도 반복해서 계속 하면 모의고사 점수가 좋아지겠죠. 근데 100번 정도 반복하면 모의고사 거의 다 외우는 수준이 될 거고 거의 뭐 만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만점이 내가 실제 수능 칠 때의 만점이라고 이제 오인을 안 하면 좋겠죠. 네. 순전히 이거는 학습셋에 해당하는 애큐러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100회까지 다 돌았고요. 그리고 최종 로스가 0.0044까지 떨어졌고, 학습셋에 대해서 애큐러시가 0.9988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핏 함수 할 때 그 반환값으로 히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는데요. 히스토리의 약자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히스트를 보면 그 안에 히스토리 해서 로스랑 애큐러시 이런 값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스랑 애큐러시가 지금 매 에포크마다 찍히는 이 로스랑 이 애큐러시의 이 값들이 이 히스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 플러스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두 개의 정보를 한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해서 X축은 하나지만, 에포크 하나지만 Y축을 하나는 로스, 하나는 애큐러시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 서브 플러스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로스 플랫에는 히스토리를 집어넣고 매 에포크마다 로스 값,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라벨을 트레인 로스라고 지정했고요. 그리고 애큐러시에 관련된 정보는 블루로 표시해서 지정했고, X 라벨은 에포크 라벨 지정한 다음에 레전드까지 해서 PLT show라고 하면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에포크 20대까지 정확도가 확 올라가다가 1.0에 수렴돼서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쭉 에포크가 증가됨에 따라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로스 값도 이렇게 떨어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거를 실제 X테스트랑 Y테스트 가지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한테 X테스트랑 Y테스트 다 넘겨서 점수를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건데요. 그래서 테스트의 로스랑 테스트의 애큐러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이밸류에이트 할 때는 이 모델의 네트워크가
갱신되진 않습니다. 어떤 값도 갱신되진 않고 이미 그 학습한 가중치를 가지고 추론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큐러시를 찍어 봤더니 0.9758 이렇게 나왔고 로스 값은 0.28 정도 나왔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시험 쳐보니까 97.58% 정도의 정확도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확도가 우리가 훈련셋 할 때는 0.992까지 갔지만 실제 시험 치니까 0.9758 이렇게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하기 위해서 X테스트에 해당하는 모델의 프리딕션 한 값을 Y 언더바 프레드에 저장을 하고 이 Y 언더바 프레드가 수치가 한 샘플당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의 출력이 이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높은 값에 가져가는 인덱스가 그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Y 언더바 프레드 argmax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프레드는 기존의 샘플 하나당 10개의 수치가 샘플 하나당 1개의 수치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실제 0에서 9 사이의 숫자가 나오고 y 언더바 프레드.csv로 파일을 저장해서 제출하면 채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훈련셋 가지고 훈련만 했기 때문에 사실 검증한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그냥 100회 정도 했지 적절하게 훈련한 정도에서 우리가 중단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 셋에만 과접화된 모델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실습에는 검증 셋을 통해서 오버피팅, 과접합을 모니터링하고 오버피팅 되기 전에 모델을 획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